조계종 차기 교육원장 후보에 포교원장 범해스님, 포교원장 후보에 포교부장 선업스님이 추천됐습니다. 오는 10일 개회하는 조계종 제228회 중앙조계 임시회에서 교육원장 선출 등 주요 인사안과 종원종법 재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한국불교중흥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워크숍, 대학생 전법이라는 목표로 결집한 전국 400여 위원들을 통해 공유된 대학생 불교 학생회와 청년 전법 성공 사례를 정리해봤습니다. 불자 국회의원 보좌진 신행 모임, 국회 법우의 임원진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하고 활발한 신행 활동과 불교와 정부 간 가교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 백암산 백양사 특별전이 개막했습니다. 성보 이혼의식으로 개막한 전시회는 백양사 국보급 문화재를 한자리에 모아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설법한 모습을 재현한 영산회상이 소백산 구인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세계 인류평화와 국태민안을 발언하는 영산수륙제와 생전예수제는 어제 입제를 시작으로 내일까지 3일 동안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8일 금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차기 교육원장 후보에 포교원장 범해스님, 포교원장 후보에 포교부장 선업스님이 추천됐습니다. 오는 12일 개회하는 조계종 제228회 중앙조계 임시회에서 교육원장 선출 등 주요 인사안과 종원종법 재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제228회 중앙종회 임시회가 오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 회기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립니다. 교육원장 선출의 건과 포교원장 선출의 건이 상정될 예정인데 교육원장 후보에는 포교원장 범해스님, 포교원장 후보에는 포교부장 선업스님이 추천됐습니다. 교육원장과 포교원장은 총무원장 추천으로 중앙종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5년, 1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습니다. 임시회에서 중앙종회의원이 총무부장과 후보부장을 제외한 총무원 교육원 포교원의 부실국장을 겸직할 수 있도록 하는 종원 개정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종원 개정안과 연동된 중앙종회법 개정안을 비롯해 총무원장 스님이 제출한 특별구족계 수계살림 시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승려복지법 개정안, 사찰문화재 보존 및 관리법 개정안, 분담금 납부에 관한 법 개정안, 사찰예산회계법 개정안도 상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종원 개정 및 종법 재개정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선거법 개정안, 산중총회법 개정안, 사찰법 개정안 등 각종 종법 개정안도 임시회에 오릅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중앙종회의원 고리 시 6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하도록 하는 게 개정 취지입니다. 산중총회 구성원 3분의 1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산중총회를 소집하도록 하는 산중총회법 개정안과 교구 본사 주지가 사설사함 주지 품신을 3개월 이상 하지 않을 경우 창건주가 총무원에 직접 품신할 수 있는 사찰법 개정안과 지방종정법 개정안도 처리될 예정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된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을 비롯한 각종 인사안도 논의됩니다. 세영 스님 임기 만료에 따라 차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는 태성 스님이 추천됐습니다. 임묵 스님 임기 만료에 따라 재심 호계위원회는 임묵 스님과 진만 스님, 삼조 스님 사직에 따라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탄원 스님과 환풍 스님, 해주 스님 임기 만료에 따라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 후보의 원철 스님과 영일 스님, 동관 스님 임기 만료에 따라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 후보의 돈관 스님과 성원 스님이 복수 추천됐습니다. 임시회는 종무보고의 건, 종책질의의 건, 상임분과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의 건, 종정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하고 폐회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한국불교중흥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상월결사 대학생 전법위원회 워크숍, 대학생 전법이라는 목표로 결집한 전국 400여 위원들을 통해 지금 현재도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학교 불교 학생회와 청년 전법의 사례가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대학생 전법,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최준호 기자가 성공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신고대학교 지도법사 해동 스님이 신고대학교 불교 동아리 불똥별의 성공 과정과 비결을 위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신고대 불교 동아리는 1973년 신고대학교 개교와 함께 창설돼 오랜 역사를 갖고 있지만 2000년대에는 사진영상 미디어학과 과동아리로 20여 명 정도의 작은 규모였습니다. 해동 스님이 지도법사 소임을 맡게 된 이후부터 회원 수가 200명을 넘는 대형 중앙 동아리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성장 배경에 대해 스님은 신입회원의 템플스테이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단일 불교 행사에 신입생 환영회, MT, 뒤풀이 등 대학생 행사를 결부시켜 흥미를 유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장학금 제도와 종단 시스템도 적극 이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행사 기획을 할 때는 항상 단일 불교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행사를 할 때 봉축법회와 레크레이션과 신입생 환영회 그리고 액티비티한 아이들까지 이 아이들이 모여서 뒤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만들어줍니다. 경상국립대학교 김용진 교수는 불교 학생회 연화의 창립 과정을 발표하며 지도교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연화는 지난해 8월 15명으로 창립해 한 학기 만에 회원 수가 50명이 되는 등 빠르게 성장하며 언론에도 조명됐습니다. 김 교수는 동아리 창립에 있어 지도교수는 평소 학생들과의 친분은 물론 지역 사찰 스님과도 교류하며 기반을 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운영에 있어서는 학생회장과 긴밀한 협의 관계를 유지하고 학생 자치로 행사 계획과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 조직의 기틀을 1년 내에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학내 동아리 기반이 확립되면 타 대학과의 연합활동을 적극 유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님들께서는 지도교수와 지도법사를 존경해 주시고 또 지도교수나 지도법사는 학생회장을 존경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결정을 하는 그런 그 포교의 전략 체제를 좀 알아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북대학교 불교학생회 경불회 주연우 학생회장은 창립 63주년을 맞이한 경불회의 우수 활동 사례를 전했습니다. 정기 법회 외에 경불회는 템플스테이, 사찰 탐방, 연등 만들기, 플로깅 등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문화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신입생을 유치한 후에는 세택에서 열린 국제 불교 박람회, 붓다 콘서트 관람, 만다라 그리기 등을 통해 신입생들에게 불교를 소개하는 활동도 병행했습니다. 주 회장은 2학기에는 소모임을 더욱 활성화하고 문화 활동도 확대해 회원들의 불교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고 불자를 육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교 학생회 회장으로서 그냥 편안한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내가 믿고 따르는 법을 전하며 이 친구들에게 불심의 씨앗을 심어주고 나중에 이 인연이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아주 강력하고 진한 씨앗을 심어주는 게 내 역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교 불교 동아리는 아니지만 홍대선원 저스트비 템플 주지 준한 스님도 대학생 전법에 대한 성공 사례로 연단에 올랐습니다. 신촌 권역 4개 대학과 인접해 있는 홍대선원은 불교 문화에 관심 있는 청년과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에게도 템플스테이 공간으로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300배, 요가, 명상, 드로잉 등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저녁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또한 국제 포트럭 채식 파티, 60회차를 맞이한 108 순례단 등 국제 문화와 한국 불교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교 얘기를 먼저 막 하고 불교 교리 얘기를 먼저 막 하고 출가해란 얘기까지 하는데 그 전에 따뜻하게 웃어주고 손잡아주고 차 따라주고 그 다음에 말을 줄이고 그렇게 해서 청년이 먼저 말을 꺼내게 이렇게 하는 그렇게 좀 좋은 작전을 잘 짜서 포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법위원들은 성공적인 대학생 전법 사례를 관심 있게 청취하며 각자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현장 적용 방법을 고민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불자 국회의원 보좌진 실행 모임 국회 법의회 임원진이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했습니다. 박준수 회장과 원종용 감사, 오정석 사무총장 등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해 국회 법의회 재창립을 보고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해방 이후 서구의 물질 문화가 들어오면서 국민 통합과 화합이 상대적으로 허물어졌다며 불교의 자비 사상과 깨달음을 통해 스스로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우 스님은 종단 차원에서 선명상을 보급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며 국회 법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실천해 보길 당부했습니다. 박준수 회장은 국회 정각선언에서 선명상 프로그램을 추진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종교법인 신유엔이 5년째 조계종에 보시하며 종단과 한국불교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마츠나가준 일본 신유엔 국제원장과 정경국원, 상환국원은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에게 천년을 세우다 및 아미타 불교 요양병원 기금으로 2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마츠나가준 국제원장은 조계종이 추진하는 경주 남산 열암곡 마애부처님 바로 모시기에 감동을 받아 기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총무원장 스님이 취임 후 매일 108배를 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실천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새만금 잼버리 때 조계종에서 템플스테이를 지원한 것이 일본에서도 화제가 됐다고 전했습니다. 진우 스님은 감사와 함께 생활불교를 실천하며 전 세계에 52개 지부를 두고 있는 신유엔에 관심을 표했습니다. 불교중앙박물관의 교구 본사 특별전, 백암산 백양사 특별전이 어제 개막식으로 일반인 관람을 시작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림사 세존괴불탱이 대중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1층 불교중앙박물관 앞에서 경림스님 집전 아래 백양사 성보문화재 이윤의식이 봉행되고 있는 겁니다. 백암산 백양사 특별전은 백양사 및 말사들이 보존 전승해온 국보급 성보들을 대중들이 친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비롯한 사부대중은 전시장 입구의 보물, 용흥사 범종을 비롯해 심향사 아미타 부처님 등 한국 불교미술의 시원을 담고 있는 국보급 성보들을 돌아봤습니다. 이어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공연장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불교중앙박물관장 서봉 스님은 귀중한 전시에 도움을 준 스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전라남도 북부 지역의 찬란한 불교 문화를 선대 노사들의 원력과 현존 대중들의 신심으로 오늘에 개성되어 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백양사의 유구한 전통이 깃들어 있는 이번 전시가 현재를 통해 미래를 꿈꾸는 전시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철한 시대 정신으로 불교 위기의 시대에 총림운동으로 생산불교로 수행결사로 거듭나 한국불교의 앞길을 열어주었다 할 것입니다. 정각회 회장 주호영 국회의원도 개막식을 찾아 전시회가 널리 알려지길 기대했습니다. 특히 이 백양사 교구에 고향을 둔 분들, 서울에 있는 분들, 수도권 분들에게 많이 알려서 귀한 전시회 기회에 많이 친견하고 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종단 교구본사인 백양사와 주요 말사들의 성보 문화재를 한자리에 모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의미를 크게 부여했습니다. 백양사는 백제시대 창건되어서 오랜 세월 동안 법등을 이어온 유서 깊은 그런 사찰로 그런 정신을 다 계승해서 역사와 전통을 이어 오늘에 이루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견뎌온 역사를 성보 문화재를 통해서 전달하는 것은 그야말로 말로 표현한 것 이상의 그 무언의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전남 북부의 불교문화 정수를 담아낸 백암산 백양사 특별전은 12월까지 만나볼 수 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설법한 모습을 재현한 영산회상이 소백산 구인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세계 인류평화와 국태민안을 발언하는 영산수륙제와 생전예수제는 어제 입제를 시작으로 내일까지 3일 동안 펼쳐집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부처님이 영취산에서 법화경을 설법한 모습을 재현한 영산회상이 소백산 구인사에서 펼쳐졌습니다. 스님들의 범패 소리와 작법은 불자들의 마음에 환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천태종은 어제 구인사 대조사전 앞마당에서
세계 인류 평화와 국태민안을 발언하는 수륙 영산대제와 생전예수제를 입제했습니다. 종정 도용대종사는 3일 동안 펼쳐지는 수륙 영산제와 생전예수제에 맑은 법음의 다생의 죄업을 싣고 무명 번뇌를 소멸하길 기원했습니다. 대종들이여 공영령들의 넋을 기리며 세계 평화와 국태민안을 모두의 영원으로 모아 대립과 갈등으로 고통받는 중생들이 부처님 가르침으로 화합과 평화의 길에 들기를. 천태종 총무원장 덕수스님은 법화경을 소위경전으로 하는 천태종에서 설행하는 영산제는 특별한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덕수스님은 깊은 신심과 환희로서 봉행하는 영산제의 인연 공덕으로 세계 인류 평화가 구현되길 발언했습니다. 법화경을 소위 경전으로 삼는 천태 불자들에게는 참으로 가슴 벅찬 장면이며 경건하고 장엄하게 봉행하는 제의식은 영산회상의 공덕으로 모 중생을 열반으로 인도하는 최상의 공덕행위 되는 것입니다. 천태종 구인사 제의식에 처음으로 초청된 태고종 총무원장 상진스님은 생전예수제는 몸에 한 알의 씨앗을 뿌려 가을에 곡식을 거두는 것과 같다며 정신문화를 계승해 국민의 문화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하길 기원했습니다. 우리 불교 문화의 옛 전통을 되살리고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요익의 중생의 길한 행보이자 중생구제 실천의 해양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영산대제를 봉행한 천태종은 예년 5일 동안 설행하던 것을 3일로 축소했습니다. 첫날이었던 어제 영산대제에 이어 오늘은 생전예수제, 내일은 수륙제로 나눠 설행합니다. 3일 동안 소백산 자락에는 법음 범패가 끊이지 않고 법화의 법문이 이어지며 유주무주 고원과 선망 부모의 극락왕생을 발언하게 됩니다. 이름은 조금 다르고 의식은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 그 의식에서 지향하는 길은 하나의 길로 이어질 겁니다. 결국 이러한 의식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인생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름은 다르지만 그 의미는 하나로 이어지는 영산 수륙제와 생전예수제를 통해 천태종은 불자로서 성숙되고 참된 부처님의 제자로 나아가는 법석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이 송광사 수덕사의 경판과 불서를 디지털로 전환해 대중에게 공개할 예정입니다. 지난 6일 불교학술원이 송광사 수덕사와 업무 협약을 맺고 사찰 소장 문화유산의 디지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사업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업무 협약을 통해 송광사 성보박물관 소장의 경판 인경본, 간경 도감본 불서 촬영 사업과 연계한 촬영본이 동국대 불교학술원 기록관에 탑재되고 대중에게 서비스될 예정입니다. 수덕사도 경허 만공 법어집 증보 간행과 관련 자료의 디지털 기록관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수덕사는 경허선사와 만공선사의 법어집을 증보 간행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기 위한 간행위원회 구성 등을 불교학술원 산하 전자불전 문화콘텐츠연구소와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불교학술원장 정욱 스님은 업무 협약을 통해 소중한 불교 문화유산이 디지털로 복원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고종 제15대 중앙종회가 4년의 종회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혼란을 수습하고 종단 회복에 앞장서온 제15대 중앙종회는 새 천년의 도약을 선언한 새 집행부에 지지와 기대를 보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태고종 중앙종회가 지난 5일 제주 장안사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제149회 임시중앙종회를 개회했습니다. 총무원장 상진스님과 호보원장 해일스님, 제주 종무원장 구엄스님이 참석한 가운데 제15대 중앙종회 마지막 회의를 주관한 종회의장 법담스님은 한국불교 정통종단으로 위상 확립과 새천년을 향해 도약을 선언한 새 집행부의 역할을 기대했습니다. 1700년 한국불교 정통종단의 위상과
잠재력의 새로운 천년을 위해 준비되어질 이 시기에 개최되는 오늘 회의에서 종남 발전은 마중물이 될 수 있는 은밝은 의견과 깊은 경영의 말씀을 아끼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제15대 중앙종회는 주요 의결사항을 보고하고 중앙종회의 개선과 종단 발전 방안을 제안하는 등 활발하게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종단을 위해 헌신한 제15대 중앙종회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며 종단 중흥의 대언과 노력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4년간 참으로 근엄하셨고 그 노력으로 직업의 집행부가 시작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오직 종단과 종도만을 생각하는 종단 운영을 약속드리며 태고종 제15대 중앙종회가 임기를 마무리하며 새롭게 출범할 제16대 중앙종회와 더불어 상진 스님이 이끌어갈 태고종의 새로운 천년에 사부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N 뉴스 김광입니다. 임진왜란 청주성 전투 431주년을 기념해 영규대사와 조헌, 박춘무 선생을 추모하는 추모대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6일 청주중앙공원에서 열린 대제에는 옥천 가산사 주지 지원스님, 성문사 해전스님, 여여정사 지어스님, 대연사 각현스님, 송수원 충북불교단체협의회장, 충북불교단체협의회 신경식 사무총장과 지역 주민 등 사부대중이 참여했습니다. 지원스님은 청주성 전투의 승리는 당시 전국 의병활동 확산의 계기가 됐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민족에 대한 소중함을 전하고 있다며 정치권과 지역사회 모두 꼭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청주성 전투 주역인 영규대사와 조헌 선생, 박춘무 선생 기적비에 헌화한 동참대중은 지역 어르신에게 무료급식 봉사를 진행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사단법인 탐라 성보문화원과 제주도의회 4.3 특별위원회가 제주불교 4.3 피해 증언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6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주불교 4.3 피해 증언마당은 4.3 당시 관음사에 주석했던 전 명법사 주지 광순 스님과 4.3 피해자 고인봉 스님을 기억하는 정방사 주지 해일 스님의 증언으로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은 증언마당은 4.3 당시 스님들의 희생을 조명하고 기록해 불교계 피해를 규명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증언마당에는 탐라 성보문화원 이사장 성천 스님과 강규진 원장, 제주도의회 제주 4.3 특별위원회 한권 위원장, 도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제주 선광사 선우합창단이 창단 30주년 기념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지난 5일 서귀포 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선광사 선우합창단 30주년 기념음악회는 믿는 마음은 행복의 씨앗을 주제로 찬불가와 가요 등이 선보였습니다. 성광사 회주 수열 스님과 강미경 단장은 정성으로 준비한 공연이 온 가정에 평안과 행복을 선물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1993년 창단한 성광사 선우합창단은 음성공양을 비롯해 교도소와 요양원 봉사 등 신행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금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